2017년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교양 정보 프로그램 정봉주 품격시대에서 이 시대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이다. 2015년 1월경 박관천 전 경정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이 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알려지기 훨씬 이전부터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우리나라의 진짜 실세가 누구였는지, 그 실세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순실을 비호한 자, 그 자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요즘 가장 핫한 곳이죠. 공보간사인 장유식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싸우러 나왔어요? 인상을 딱 붙고. 인사하라고 예. 언지를 안 주셔서. 장유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방송 많이 해보신 분이 왜 그러세요? 선수끼리. 잘해보시죠. 자, 최민희 해병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해병대 의원인지 모르시죠? 예, 잘 한 번 모르겠네요. 국회의원은 영원한 국회의원입니다. 그 떨어진 적이 없는 의원이에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예. 바쁘시죠, 진짜로? 예, 조금 바쁩니다. 날마다 회의를 해요? 그건 아닙니다. 예. 일주일에 몇 차례쯤 하시나요?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근데 쏟아져 나오는 내용들은 엄청나던데? 저희가 애초에 예. 15개 과제, 처음에 12개였는데 좀 늘어났죠. 15개 예. 적폐청산 과제를 선정하고 나서 예. 거기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국정원이 그동안 한 일들이 많아서 그 얘기들이 하나하나 쏟아져 나올 때마다 국민들께 좀 충격도 안겨드리고 예. 여러 가지 과제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개 과제, 12개 과제로 시작했다 15개 과제로 이제 늘어났는데. 네네.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의를 하면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내용을 그 국정원 내부의 실무자들이 또 다음 회의 때까지 자료조사를 하나요? 그러니까 직접 지금 자료조사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그래서 거예요. 이게 좀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한데 예. 개혁위원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은 13명인데 예. 그 내부위원 2명하고 전직 직원 3명을 제외하면 민간위원은 8명입니다. 이렇게 13명이 이제 개혁위원인데 이 개혁위원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예. 직접 뭐 국정원 서버에 가가지고 뭐 예. 키워드를 검색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적폐청산 과제를 제시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 적폐청산 TF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국정원 직원들이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파견검사 3명하고 어허. 국정원 직원 20-30명 정도가 함께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6개 팀이 예. 지금 15개 주제를 다 나눠가지고 하나하나씩 조사를 하고 그 성과들이 하나하나씩 개혁위에 보고가 되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보고 이 내용은 좀 미흡하다. 좀 더 조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의하신 분, 개혁위원들이 다들 바쁘신 분들이고, 날마다 회의를 하지는 않을진데, 것 같은데, 자료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이 개혁위원들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한테도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성역 없이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 지금 뭐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이 국가정보, 안전정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들여다본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위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적법 절차를 다 지켜가지고 정확히 하고 있고요. 지금 국정원 직원들도 과거의 적폐를 이번에야말로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개혁위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TF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파견검사 3명, 그 파견검사 3명도 국정원법에 보니까 그분들도 국정원장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끔 그 권한을 부여받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실 개혁위원들도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해서 국정원장으로부터 비밀인가 취급권이라고 해서 비치인가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저희가
국정원 서버까지 가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파견 검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국정원 직원들을 지휘해서 이 적폐청산 과제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견 검사 3명 그리고 TF에 30여 명 되는 분들은 파견 검사 3명을 빼놓고 나머지 다 국정원 직원인가요? 국정원 직원입니다. 예. 그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궁금해하길 야 국정원이 이제까지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상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개혁위원회 만들어지고 팀이 바뀐다고 해갖고 이분들이 또 서버에 들어가서 자신들 비리를 다 가져올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30명 정도 되는 직원들 중에서도 이 서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사람들은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전산실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실 직원들이 일부러 그것을 뭐 은폐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전산실에 공문을 보내면 그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뽑아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직접 문서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문서들이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절차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추명호 국장 같은 것만 해도 사실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30만 건 정도의 자료를 검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지금 개혁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검색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그 키워드 검색해서 나온 그 자료들이 엑셀 파일로 쭉 정리가 돼가지고 나오면 그 중에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판단하게 되고 그게 제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 일부가 나옵니다. 한 100자 정도 내용 일부가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정보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걸러내는 게 굉장히 많고 뭐 추명호가 몇 월 며칠 날 회식하면서 음식을 뭘 먹었니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 국정원 메인 서버는 지금 구조적으로 자료가 삭제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검증은 안 해봤지만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다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뭐 국정원이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방어해보자 해가지고 어떤 키워드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엑셀 파일을 일부 선별해서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볼 때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상 좀 가려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의 개혁위 활동 과정에서 그 보고된 자료들은 숨김없이 성역 없이 발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적폐청산 TF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고 만약 이게 그렇지 않고 계속 왜곡되어서 나오고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국정원 서버에 대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아니면 개혁위 위원들이 직접 서버에 들어가서 검색하겠다라고 요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효율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방식대로 해도 적폐청산 TF에서 올려 보내는 자료가 축소되거나 은폐된 정황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사실 저분이 제일 궁금했던 부분 아니에요? 네, 저희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궁금했고요. 이게 제가 토론에 나가서 지난번에 이제 밤샘 토론 나가서도 요 대목을 가지고 마치 국정원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아무 비치 인가권도 없이 서버에 접속한다 이런 식의 왜곡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럴 리가 절대 없고. 비치 인가권이 있는 아주 몇 명만 국정원 내부 직원이 보고 자료만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국정원 그분이 개혁 좀 악의적으로 얘기했나요? 토론에서 그러진 않았나요? 악의적으로 얘기했죠. 그럼 허위사실 유포로 해갖고 구속시켜요.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게 명백히 사실이고요. 거기에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도 보안 업무 규정이라든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이라든가 개혁위원회도 지금 별도로 업무 관련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비치 인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들어가서 봐도 사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국정원법에 근거한 그 범위 내에서의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 이런 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것을 반대하거나 무슨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충분한 무슨 목적을 갖고 그것을 겨냥해서 자료를 그거에만 맞춰갖고 갖고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느 대목에서 나오냐면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자료가 나왔을 땐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정치보복 얘기가 나오고 이명박 정부에 관한 이제 국정원의 여러 자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보복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져다 쓰는 지금 이상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제가 이번에 추명호 국장이 한 일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분이 이명박 정부 시대에서부터 국정원에 있으면서 국내 정치 정보, 국내 정치 공작을 담당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다 보니 이게 이명박 정부 거는 그냥 이게 겉다리로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시발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류가 본류처럼 된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 정치 공작이란 본류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 느닷없이 지류가 갑자기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댓글 사건이라고 하는 게 원래 중요한데 댓글 사건은 사실 MB 정부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개혁위에서 발표한 문화계라든가 학계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들은 심리전단이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사건이 심리전단하고 관련돼 있고요. 사실 심리전단은 국내 정보 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북 정보 파트에 있는 심리전단인데 그걸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심리전단이 오히려 그런 댓글 작업들을 주도적으로 했었죠. 3차장 산한가요, 그렇죠. 심리전단이? 지금 이제 2차장하고 3차장이 자리를 현재는 바꿨습니다. 직접 개편을 해서. 그래서 국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지금은 방첩이라는 이름으로 3차장이 됐고 근데 옛날에는 국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2차장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댓글이든 뭐든 이제 국내 관련된 부분은 2차장 산하에서 했어야 되는데 3차장 대북 산하에 심리전단이라는 걸 두고 거기서 이제 댓글을 했었죠. 근데 이제 블랙리스트 부분은 심리전단 활동을 캐다 보니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특히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담 팀이 조직이 돼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정원이 꼼수까지 쓴 거네요. 그렇죠. 숨겨둔 거죠. 왜냐하면 2차장 산하는 국내 파트 일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 댓글을 하든지 블랙리스트 하게 되면 금방 노출될 수가 있으니 3차장 산하 대북팀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국정원 그 개혁위에는 전직 직원들도 몇 분 계신데 이분들 말씀도 사실 뭐 박근혜 정부 국정원하고 이명박 정부 국정원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훨씬 더 잘못됐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본류하고 본질에 비춰봤을 때는 그래도 박근혜 정부는 약간 좀 우파적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에 집중했던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국내 정보,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광우병 이후에 정치적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기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원세훈이죠. 국정을 망쳤다 이런 여론이 훨씬 강합니다. 원세훈 전문가가 그 새누리당 의원했던 분들 중에 두 분이 계세요. 원세훈에 대한 원세훈 전문가. 원세훈을 잘 아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제1 전문가가 정두원 의원. 제2 전문가가 정태근 의원인데 저하고 다른 방송에서 계속 고정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세훈 다 정씨네요? 우리가 정정정 쓰리정 트리오입니다. 근데 와갖고 원세훈 원장이 워낙 정보 파트를 모르다 보니까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로지 그 일만 했을 것이다. 자기들이 안 봐도 20년 동안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뻔하다 이거는. 맞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밖에 뭘 할지 몰랐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절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지 않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걸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겠죠. 자, 근데 이제 추명호 국장이 나왔는데, 지금 나온 게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서 그 젊은 친구들 표현 따르면 대박. 큰 돈이 터졌어요.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고 별로 충격도 안 받으시나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서 조금 제가 좀 교정이랄까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비선 보고가 됐는지가 조금 불분명하다. 불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병우한테 보고된 것이
두 건이 있긴 한데 그거는 국정원장한테도 당시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한테 보고 안 되고서 우병우한테 직접 간 거. 이걸 많이 찾아야 되는데 이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근데 이제 언론에서 그게 많은 것처럼 그건 약간 좀 나오고 있죠. 약간 좀 그 저희 개혁이 발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어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명호 국장 같은 경우에 뭐 직원들 PC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다 완전히 파기를 해버렸고 그걸 복구할 방법이 없고 또 이 개혁이 조사가 약간 한계가 있는 부분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인 압수수색이나 뭐 구속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명호 국장은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불러가지고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 통화 내역 같은 부분에 대한 수사나 또 추명호 국장에 대한 강제 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구속이 됐잖아요. 아니 긴급 체포된 상태고 48시간. 이제 신병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하고 국정원에 수사 의뢰를 이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터져 나온 거 아닌가요? 네, 내용은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선 보고가 됐는지에 대한 확증을 이제 검찰에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추 전 국장 같은 경우는 최 의원님, 추 전 국장 같은 경우는 우병우 라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추 전 국장이 했던 그 전체적으로 지금 보도된 것만 봐도 어마무시해요. 네. 이게 이명박 정부 당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무차별적인 여야 정치인을 공격한 거, 이것도 추 국장이고요. 그다음에 누가 보면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TBS TV 사장인 줄 알겠어요. 띄우라 그러니까 띄우고. 네. 자, 저 보고 말씀하시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이 추명호 국장 작품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법부 공격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박원순 제안 문건. 이것도 역시 이분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박근혜 정부 넘어와서도 계속 국내 정치 개입, 국내 사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면서 국내 정보 사이드 일을 다 하신 분이네. 네, 그래서 민간인 공무원 사찰, 사찰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순실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인사 전행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최순실 비호와 인사 전행을 위해서는 일부 이제 직원들이 최순실과 관련한 혹은 안봉근 전 비서관과 관련한 사찰 보고를 올리면 그 직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천시키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지금 이제 그 장윤식 변호사가 공보 간사로 있는 곳이죠. 거기서 추명호 전 국장의 직권남용 및 비선 보고 의혹 조사 결과를 봐도 이 내용도 무척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개혁이 제가 공보관사고 적폐청산 TF는 아까 말씀드린 그 조사단위. 그리고 개혁이는 이제 그 회의단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쭉 말씀하신 거하고 연장선상인데 사실 추명호 씨하고 우병우 씨하고 가깝다라는 거는 실제로 우병우 수석이 추명호 씨를 그 아까 계속 나눴던 2차장, 국내 파트 2차장. 그러니까 국장보다 차장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직이죠. 2차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병기 대통령 실장이 비서실장이 반대해가지고 무산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그 전직 직원분들 말씀 들어봐도 이 원세훈 원장이 진짜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국정원을 망쳤듯이 추명호 국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사 전행이라든가 또는 위아래를 다 무시한 그런 국정원의 어떤 조직 체계를 다 무시한 그런 행보를 보임으로 인해가지고 국정원 직원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 출신인데 국정원은 어떻게 들어왔나요? 원래 국정원은 육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사에서 군 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국정원으로 와가지고 거기 자리를 잡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지금도 고위 간부들 중에 육사 출신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에서 일정 정도 소위 중위 소대장만 지내고 나면 예편하는 형식으로 해갖고 그 국정원으로 오는. 네네. 정보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죠. 그 추명호 국장은 여기서 그 오랫동안 근무했나요?
제가 언제부터 근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정원 사람인 건 분명한가요? 아니, 국정원, 육사 출신 국정원 직원이죠. 그런데 국정원 내부에서도 자신이 그 소속이었던 육사나 이쪽 라인과는 관계가 있지만 국정원 내부 질서를 좀 교란시켰다? 사실 뭐 국정원에 보통 위관급일 때 많이 넘어오는 것 같고 그 당시에 들어왔으면 이게 첫 직장은 아니더라도 국정원 맨이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 물론 이제 처음에 요새는 이제 소위 7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만 공채로 많이 들어오지만 과거에는 그런 사관학교 출신이라든가 또는 특채 형태로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5급 특채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관학교 졸업하고 주의를 마치게 되면 소위를 다 마치고 의무 기간을 마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넘어오게 되면 5급 특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패스하는 정도의 특혜를 주면서 특채하는 경우거든요. 아마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정원 내에서도 육사 출신들 뭐 알자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육사 출신들이 좀 별도로 국정원 내에서도 일정한 세력 뭐 그 사람들이 특별히 뭘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관학교 출신들이 나름대로 자주 모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주위의 윤전추, 최순실 라인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이미 국정원에서 2014년에 알고 있었다? 네, 2014년에 알고 있었고요. 있었는데 그때 이미 박관천 경장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 최순실 관련해서 이제 말하자면 첩보를 올린 것이죠. 그리고 박관천 경장이 이게 올라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이걸 들어보고 시정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오더라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권력 1순위는 최순실, 2순위는 정윤회, 3순위는 박근혜다. 이런 얘기가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추명호 국장 라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되게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고 이게 그때 폭로되고 그때 처리되었다면 이렇게 최순실 국정농단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기까지 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2014년 상황을 봤더니 언론 그때 당시 이제 세계일보에 보도된 것 따르면 세계일보에 보도된 건 2014년 11월에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보도된 내용이 1년 전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3년 12월과 1월 사이에 정윤회가 사람을 시켜서 박지만을 미행했다. 그 박지만이 청와대 들어와서 조심들 해라. 왜 난 미행하냐.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세계일보의 주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이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거 사실 무근이다. 근데 요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직제 개편을 해가지고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와 그리고 분석하는 부서를 없앴습니다. 소위 저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조직에 관해서는 국가 비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언론에 다 나와 있긴 합니다. 소위 7,8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국이 없어졌습니다. 추명호 국장 같은 경우에는 8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몇 명인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 국정원에서 그동안 했던 활동들의 거의 70~80%는 국내와 관련된 정보였다. 원래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들이 거의 70~80%고 해외나 대북과 같은 그야말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른 쪽으로 많이 인사이동이 됐을 것이고 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국정원을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2014년 8월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2014년 8월 국정원 8국장으로 추명호 전 국장이 부임한 이후에 최순실 관련된 정보가 무려 170건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80%를 그 일만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오겠습니까? 아까 제가 추명호 국장과 관련된 조사를 하면서 130만 건의 그 문건을 살펴봤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170건이라고 나오지만 그 중에는 의미 있는 정보들만 이렇게 모은 거겠죠. 이게 수많은 정보들이 다 모이는 것이 국가정보원입니다. 이거를 권력자가 정말 욕심을 가지고 쓰겠다고 마음 먹으면 정말 행복한 그런 정보들이 넘쳐오는 거죠. 악용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권력의 어떤 단맛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걸 끊겠다는 거죠. 그걸 끊고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외 대북 정보를 수집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보 수집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혁 작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러면 이게 170건 정도가 올라왔으면 아까 이제 그러니까 그 박관천 경정이 알고 있는데 국정원이 이게 모를 리 없었던 거거든요. 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냥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직원이 보고를 했더니 복장 불량으로 뭐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지금 언론에 따르면 알고 계시겠지만 나온 내용이 말씀드린 진짜 실세는 최순실이다 고거하고요. 그다음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제가 이거 국회에서 그분의 그 필라테스 장비 폭로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경고 먹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 윤전추 그때 그 배우에 제가 있었는지 잘 몰랐죠. 아, 있었군요. 아, 그 정보는 제가 제일 먼저 입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마지막에 저에게 와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서 밝혀서 그것이 언론에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운영위에서 밝혔죠. 제가 그래서 음계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네요.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는. 근데 양지에서 뭐 하시다가 잘못 드신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뒤를 이어서. 이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의 개인 트레이너 출신이다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청와대 들어가서 뭐를 하냐 이게 쟁점이 됐거든요. 그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박근혜 개인의 어떤 몸매 관리용 트레이너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는 민원 행정관이라고 청와대가 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K스포츠 설립을 BH 청와대 경제수석이 추진하고 있다. 이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국정원이. 그리고 K스포츠에 300억을 출연 중이다. 이런 내용도 알고 있었으니까 정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만든 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었던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국정원이 뭐 적극적으로 뭘 했다라고 하는 정황은 없고 무슨 얘기들이 나오면 은폐하고 덮고. 근데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대통령한테 뭘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막고 또 왜곡된 정보들만 올려보내는 이런 형태로 됐고 그 기본적인 라인이 추명호 우병우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것이고 현재는 그렇게 의혹만 갖고 있는 거죠. 뭐 검찰에서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수 감찰관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한테도 보고됐고 우병우 수석한테도 2건이 보고되고 그 다음에 6건 정도의 보고서가 추후에 작성된 것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는 우병우와 우병우 처가와 넥슨 김종주와의 관계. 그거는 이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사찰을 한 그런 경우고요. 사찰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감찰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한다면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석수 감찰관이 그때 했던 것이 우병우 관련된 의혹을 지금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그 정보들을 수집한 거죠. 그러면서 뭐 좀 재밌는 거는 경찰까지도 사실 여기 동원이 됐는데 경찰이 이석수 감찰관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너무 안 주면 의심을 받거나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선별해서 보내라. 뭐 이런 지침까지도 이제 국정원 보고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석수 감찰관이 한 언론사와 통화를 하면서 경찰에서 자료가 안 넘어온다. 그리고 그렇게 통화한 내용이 또 다른 언론사에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신경을 쓰는 거죠. 너무 그 자료 협조가 안 되면은 이 부분이 여론이나 또는 본인의 강력한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별해서 보내라. 적절히 마사지하면서. 식의 고도의 그런 지침까지도 이제 국정원에서 작성을 했던. 이 대목에서 그게 이제 공영방송 중에 하나였잖아요. 관련 보도를 한 것이. 그래서 이게 방송 장악이 된 상태에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심을 한때 했습니다. 이게 이미 방송사의 누군가가
굉장히 정보기관과 권력기관 핵심과 밀착돼서 방송 보도가 취재의 결과가 아니라 그런 공작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 의원님,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 국정원을 동원했던 경찰을 동원했던 당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석수 감찰관이 우리 처갓집 위를 뭘 조사하고 했는지 사찰했다라고 하는 방증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확인이 된 거죠. 사찰까지. 그렇습니다. 예, 네. 요건 확인된 거기에 대해서 겁니다. 조사를 그럼 우병우 수석 그냥 놔둬야 돼? 전 수석을 놔둬야 되나요? 민정수석은 원래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자기하고 관련된 문제. 자기하고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건 외에 또 우리은행장 관련해서 그렇죠. 우리은행장 이광구 은행장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냈는데 그것도 그걸 이제 우병우 수석이 직접 보고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보고서를 이제 추명호 국장이 계속 작성을 하면서 그게 이제 최순실 씨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우리은행장 후임 인사 때문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 조사가 조금 뭐 시간적 한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검찰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좀 해주시면은. 장 변호사는 아까 본류 지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게 독자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대통령에게 당시 대통령이었던 MB에게 직접 보고를 한 거냐 이게 결국 마지막 종착점 아닌가요? 예, 그쪽으로 다 모이고 있긴 한데 사실 뭐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그 정두원 의원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MB가 뭐 그렇게 간단치 않은 사람이다. 그 무슨 일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직접 생색낼 거는 하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정리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봐도 이제 원세훈 원장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대통령한테 직보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세훈 원장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없앴던 그 청와대 독대 이게 이명박 정부 때는 부활이 됐고요. 사실 원세훈 원장이 광우병 이후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파견된 원장인데 자랑 삼아서라도 얘기 안 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심리전단이 그 댓글 사건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처음에 한 팀, 두 팀 있던 것이 네 팀으로 확대되는데 이런 부분은 국정원의 직제 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제가가 또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여러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하면 매우 강하게 MB가 당연히 알고 어떻게 보면 지시를 했을 거라고 하는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고. 법률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로 추정이 되는데 다만 이게 입증의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원세훈 원장이 이게 이제 지금 추가로 검찰에서 혐의를 두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4년형을 받은 것은 국정원을 직원을 통한 그 댓글 개입. 근데 이제 외곽 그 민간인 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 등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고 손실 부분. 예. 이거는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10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한 겁니다. 그 배임 횡령까지도 지금 걸려 있고요. 이거는 지시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만약에 증언을 바꾼다고 한다면 네. 그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MB의 운명은 원세훈의 입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분을 찍던데 군 전문가들이 또 한 명도 있어요. 김관진 국정원. 어제 제가 군 전문가들하고 다른 데서 만났고 얘기를 했더니 네. 김관진은 그 또 성우에서 활동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평생 군인이다. 예. 아마 김관진 입을 통해서 더 빨리 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입에 달린 거네요. 예. 입의 경쟁. 누구 입이 더 먼저 열릴까? 근데 이거는 진짜 검찰이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수사가 들어가고 지금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출정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검찰 수사상황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예. 당연히 지금 신병이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지금 사실 검찰도 공수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찰 스스로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할
시라는 기대를 또 하고요. 예. 뭐 꼭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민희 의원님, 무상급식 선배로서 네. 4년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거 뭐 혼자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걸 다 독박을 쓰고 가십니까? 이러면 원세훈 입은 열릴까요? 뭐 어떤 조건이 되면 열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증언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이 그렇게 심지가 굳거나 가치관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검찰이 이제 얼마나 유능하게 입을 열게 하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지 뭐 지켜봐요. 지켜볼 건 여기 나서 왜 얘기하세요? 이렇다 지금 뭐 저렇다 예측하셔야지. 문무일 총장이 오늘 뭐 인터뷰 하셨던데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증거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 약간 우회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나름대로 그 쌓아놓은 증거가 그러니까 모이고 있는 증거가 좀 자신감이 생기면 뭐 시작하지 않을까.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 아주 핫한 분이에요. MB. 아 오늘 정말 또 한 명의 핫한 분. 예. 아니요, 벌써. 자, 장윤식 변호사님, 최민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 정치 공작이란 본류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 느닷없이 지류가 갑자기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댓글 사건이라고 하는 게 원래 중요한데 댓글 예. 사건은 사실 MB 정부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정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개혁위에서 발표한 문화계라든가 학계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들은 심리전단이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사건이 심리전단하고 관련돼 있고요. 예. 사실 심리전단은 국내 정보 파트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북 정보 파트에 있는 심리전단인데 그걸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심리전단이 오히려 그런 댓글 작업들을 주도적으로 했었죠. 그 3차장 산한가 그렇죠. 심리전단이? 지금 이제 2차장하고 3차장이 자리를 현재는 바꿨습니다. 직책 개편을 해서. 그래서 국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지금은 방첩이라는 이름으로 3차장이 됐고 예. 근데 옛날에는 국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2차장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댓글이든 뭐든 이제 국내 관련된 부분은 2차장 산하에서 했어야 되는데 3차장 대북 산하에 심리전단이라는 걸 두고 거기서 이제 댓글을 했었죠. 근데 이제 블랙리스트 부분은 심리전단 활동을 캐다 보니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특히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담 팀이 조직이 돼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정원이 꼼수까지 쓴 거네요. 그렇죠. 예. 숨겨둔 거죠. 왜냐하면 2차장 산하는 국내 파트 일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 댓글을 하든지 블랙리스트 하게 되면 금방 노출될 수가 있으니 3차장 산하 대북팀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국정원 그 개혁위에는 전직 직원들도 몇 분 계신데 이분들 말씀도 사실 뭐 박근혜 정부 국정원하고 이명박 정부 국정원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훨씬 더 잘못됐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본류하고 본질에 비춰봤을 때는 그래도 박근혜 정부는 약간 좀 우파적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에 집중했던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국내 정보,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광우병 이후에 정치적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기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원세훈이죠. 국정을 망쳤다 이런 여론이 훨씬 강합니다. 원세훈 전문가가 그 새누리당 의원했던 분들 중에 두 분이 계세요. 원세훈에 대한 원세훈 전문가. 예. 원세훈을 잘 아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제1 전문가가 정두원 의원, 예. 제2 전문가가 정태근 의원인데 저하고 다른 방송에서 2017년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교양 정보 프로그램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 이 시대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 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이다. 2015년 1월경 박관천 전 경정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이 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알려지기 훨씬 이전부터 박근혜 정부 국정원은 우리나라의 진짜 실세가 누구였는지 그 실세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순실을 비호한 자, 그 자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요즘
가장 핫한 곳이죠. 공보 간사인 장유식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싸우러 나왔어요? 인상을 딱 붙고. 인사하라고 예. 언지를 안 주셔서. 장유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방송 많이 해보신 분이 왜 그러세요? 선수끼리. 잘해보시죠. 자, 최민희 해병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해병대 의원인지 모르시죠? 예, 잘 한 번 모르겠네요. 국회의원은 영원한 국회의원입니다. 그 떨어진 적이 없는 의원이에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예. 바쁘시죠, 진짜로? 예, 조금 바쁩니다. 날마다 회의를 해요? 그건 아닙니다. 예. 일주일에 몇 차례쯤 하시나요?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근데 쏟아져 나오는 내용들은 엄청나던데? 저희가 애초에 예. 15개 과제, 처음에 12개였는데 좀 늘어났죠. 15개 예. 적폐청산 과제를 선정하고 나서 예. 거기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국정원이 그동안 한 일들이 많아서 그 얘기들이 하나하나 쏟아져 나올 때마다 국민들께 좀 충격도 안겨드리고 예. 여러 가지 과제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개 과제, 12개 과제로 시작했다 15개 과제로 이제 늘어났는데, 네네.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의를 하면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내용을 그 국정원 내부의 실무자들이 또 다음 회의 때까지 자료조사를 하나요? 그러니까 직접 지금 자료조사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그래서 거예요. 이게 좀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한데 예. 개혁위원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은 13명인데 예. 그 내부 가서 자신의 비리를 다 가져올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이 이 아까 말씀드린 30명 정도 되는 직원들 중에서도 예. 이 서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사람들은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전산실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산실 직원들이 일부러 그것을 뭐 은폐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전산실에 공문을 보내면 그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뽑아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직접 문서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문서들이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절차들을 겪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추명호 국장 같은 것만 해도 예. 사실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하. 제가 알기로는 한 130만 건 정도의 자료를 검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지금 개혁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검색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그 키워드 검색해서 나온 그 자료들이 엑셀 파일로 쭉 정리가 돼가지고 나오면 그 중에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판단하게 되고 그게 제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 일부가 나옵니다. 한 100자 정도 내용 일부가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정보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걸러내는 게 굉장히 많고 뭐 추명호가 며칠 날 회식하면서 음식을 뭘 그렇죠. 먹었니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 국정원 메인 서버는 지금 구조적으로 자료가 삭제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검증은 안 해봤지만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다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뭐 국정원이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방어해보자 해가지고 어떤 키워드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엑셀 파일을 일부 선별해서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볼 때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상 좀 가려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의 개혁위 활동 과정에서 그 보고된 자료들은 숨김없이 성역 없이 발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적폐청산 TF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고 만약 이게 그렇지 않고 계속 왜곡되어서 나오고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국정원 서버에 대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아니면 개혁위 의원 2명하고 전직 직원 3명을 제외하면 민간위원은 8명입니다. 이렇게 13명이 이제 개혁위원인데 이 개혁위원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직접 뭐 국정원 서버에 가가지고 뭐 키워드를 검색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적폐청산 과제를 제시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
적폐청산 TF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국정원 직원들이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파견검사 3명하고 국정원 직원 20, 30명 정도가 함께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6개 팀이 지금 15개 주제를 다 나눠가지고 하나하나씩 조사를 하고, 그 성과들이 하나하나씩 개혁에 보고가 되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보고, 아, 이 내용은 좀 미흡하다, 좀 더 조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의하신 분, 그 개혁위원들이 다들 바쁘신 분들이고 날마다 회의를 하지는 않을진데 것 같은데, 자료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이 개혁위원들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한테도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성역 없이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 지금 뭐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이 국가정보, 안전정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들여다본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위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적법 절차를 다 지켜가지고 정확히 하고 있고요. 지금 국정원 직원들도 과거의 적폐를 이번에야말로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개혁위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TF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파견검사 3명, 그 파견검사 3명도 국정원법에 그 보니까 그분들도 국정원장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끔 그 권한을 부여받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실 개혁위원들도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해서 국정원장으로부터 비밀인가 취급권이라고 해서 비치인가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저희가 국정원 서버까지 가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파견 검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국정원 직원들을 지휘해서 이 적폐청산 과제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견 검사 3명 그리고 TF에 30여 명 되는 분들은 파견 검사 3명을 빼놓고 나머지 다 국정원 직원인데. 국정원 직원입니다. 그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궁금해하길, 야, 국정원이 이제까지 지난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상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개혁위원회 만들어지고 팀이 바뀐다고 해갖고 이분들이 또 서버에 위원들이 직접 서버에 들어가서 검색하겠다라고 요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효율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방식대로 해도 적폐청산 TF에서 올려 보내는 자료가 축소되거나 은폐된 정황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사실 저분이 제일 궁금했던 부분 아니에요? 네, 저희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궁금했고요. 이게 제가 토론에 나가서 지난번에 이제 밤샘 토론 나가서도 요 대목을 가지고 마치 국정원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아무 비치인가권도 없이 서버에 접속한다, 이런 식의 왜곡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럴 리가 절대 없고, 비치 인과권이 있는 아주 몇 명만 국정원 내부 직원이 보고 자료만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국정원 그분이 개혁 좀 악의적으로 얘기했나요? 토론에서 그러진 않았나요? 악의적으로 얘기했죠. 그럼 허위사실 유포로 해갖고 구속시켜요.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게 명백히 사실이고요. 거기에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도 보안 업무 규정이라든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이라든가 개혁위원회도 지금 별도로 업무 관련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비치인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들어가서 봐도 사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국정원법에 근거한 그 범위 내에서의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 이런 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것을 반대하거나 무슨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충분한 무슨 목적을 갖고 그것을 겨냥해서 자료를 그거에만 맞춰갖고 갖고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느 대목에서 나오냐면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자료가 나왔을 땐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정치보복 얘기가 나오고, 이명박 정부에 관한 이제 국정원의 여러 자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보복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져다 쓰는 지금 이상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제가 이번에 추명호 국장이 한 일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분이 이명박 정부 시대에서부터 국정원에 있으면서 국내 정치 정보, 국내 정치 공작을 담당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다 보니
이게 이명박 정부 거는 그냥 이게 겉다리로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시발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류가 본류처럼 된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그러니까 이명박 국정원 직원이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